요즘 사람들은 힐링 영상은 많이 봅니다. 위로도 충분히 받았죠.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잠깐 편해집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억울했던 감정이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은 잠깐 편해졌는데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고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수 씨는 5년간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매주 1시간, 52주, 5년, 총 260시간 상담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수 씨는 울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 이해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주일은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지수 씨는 또 같은 남자친구한테 무시당하고 상담실에 옵니다. 260시간 동안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힐링이 빠뜨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걸 정확히 짚겠습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힐링과 치유는 다릅니다. 힐링은 감정을 달래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구조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힐링은 지금 느끼는 고통을 줄여줍니다. 치유는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으니 문제가 해결된 줄 압니다. 민호 씨를 보겠습니다. 민호 씨 인스타그램 저장 목록. 괜찮아요 게시글 83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영상 47개. 힐링 태그 인용고 120개. 총 250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봅니다. 오늘도 힘내자.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위로받습니다. 기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3년 뒤 민호 씨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상사한테 같은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250개 저장한 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감정은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힐링과 치유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위로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수많은 콘텐츠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세상이 문제예요. 상처받은 당신이 더 소중해요.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태연 씨, 서재를 보겠습니다. 심리치유서 32권, 자기계발서 48권, 힐링 에세이 27권, 총 107권. 다 읽었습니다. 밑줄도 쳤습니다. 좋은 구절은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 책이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하지만 서현 씨는 여전히 거절을 못합니다. 여전히 불편한 대화를 피합니다.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107권 읽었는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식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콘텐츠들이 계속 책임의 방향을 밖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늘 환경이 문제고, 늘 상대가 문제고, 늘 세상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인데 계속 방만 탓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삶에는 항상 빠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힐링은 이 질문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준영 씨 이야기입니다. 준영 씨는 또 상사한테 야근 지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만. 힐링 상담사가 말합니다. 당신 상사가 문제예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준영 씨는 위로받습니다. 맞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상담사는 이 질문을 안 합니다. 당신은 왜 거절하지 않았나요? 왜 3번 다 받아줬나요? 왜 경계를 세우지 않았나요?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준영 씨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변화도 함께 피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까? 괜찮아. 하지만 계속 피해자의 위치에 머무르면 선택권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선택권을 포기하면 변화도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마음 정리는 했어요. 이해도 됐고요. 하지만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거절을 못하고 불편함을 피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다시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혜진 씨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는 3개월간 힐링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매주 2시간씩 총 12주.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혜진 씨가 말합니다. 이제 저 괜찮아졌어요. 제 상처를 이해하게 됐어요. 용서도 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혜진 씨는 또 같은 친구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또 약속을 어겼는데 혜진 씨가 또 괜찮아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정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안 바뀌었습니다. 친구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한테 상처가 돼. 경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이러면 안 만날 거야. 그냥 또 참았습니다. 이해해주자. 이건 치유가 아닙니다. 감정이 진정된 상태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편안해지면 사람은 변화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에도 괜찮아 라는 말 들었습니다. 5년 전에도 당신 잘못 아니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들었습니다. 올해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당신만 10년 늙었을 뿐입니다. 미로만 10년치 쌓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감정이 편해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말해야 할 말을 꺼낼 때, 거절을 시도할 때, 미루던 결정을 할 때, 변명 대신 선택을 인정할 때, 이 순간은 힐링과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만 구조가 움직입니다. 재민 씨 이야기입니다. 재민 씨는 2년간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재민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관계가 나빠질까 봐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으면 관계가 좋아지던가요? 재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딱 한 번만 거절해 보세요. 재민 씨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도했습니다. 동료가 또 일을 떠넘겼습니다.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엔 내일도 빡빡해서 어려울 것 같아. 떨렸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2년간 위로받는 것보다 이 한 번의 불편한 선택이 더 많이 바꿨다는 걸. 위로는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로는 출발선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입니다. 출발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위로만 받고 있다면 출발선에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 사람은 힐링을 부정하는구나. 상처받은 사람한테 너무 가혹하다. 아닙니다. 힐링하세요. 위로받으세요. 울어도 됩니다.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힐링은 1단계입니다. 치유는 2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10년 머물 겁니까? 아니면 2단계로 갈 겁니까? 마음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제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하면 또 참을 겁니다. 또 넘길 겁니다. 또 똑같이 무너질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까? 이건 그냥 감정 진정제입니다. 이 말을 싫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건 상처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처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변화의 방해물은 아닙니다. 진짜 방해물은 불편한 선택을 피하는 습관입니다. 당신이 5년간 받은 위로, 당신이 3년간 읽은 책, 당신이 매일 본 힐링 영상, 다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번도 불편한 선택을 안 해봤으니까요. 상담사는 당신을 위로했습니다. 책은 당신을 이해했습니다. 영상은 당신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뭘 할 건가요? 이번엔 뭘 다르게 할 건가요? 언제까지 위로만 받을 건가요? 이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당신은 계속 위로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구조를 바꾸고 싶습니까? 힐링은 마음을 달래줍니다. 치유는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위로는 당신을 안아줍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위로받을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움직여 볼 건가요?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구독 누르세요. 다음 편은 더 불편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정체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건 불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계속 도망치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계속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도망의 구조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켜세요. 안 보면 5년 뒤에도 똑같은 위로 영상 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멈출지, 여기서 움직일지 선택. 이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